지금 빌라의 역전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위험을 넘어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꽤 많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 연립, 오피스텔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이 5대5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아파트와는 딴 세상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빌라 시장입니다. 특히 내년에 빌라 전세가 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역전세가 발생해서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집주인들이 반환을 거부하니까 더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냥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 역전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수억짜리 아파트에서 수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서 돌려주는데 뭐 1억짜리 빌라, 2억짜리 빌라 이런 곳에서 수천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빌라를 투자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지금 역전세 금액으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내가 투자금 2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3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그냥 반환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가 뭐 대세적으로 발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빌라 시장에서 이렇게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바로 이제 보증보험 가입 이게 좀 촉발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빌라 사기가 굉장히 조금 심했었죠. 그래서 몇백 채, 뭐 몇백억의 사기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었다. 뭐 공무원도 당했다. 뭐 이런 빌라 사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보험을 다들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의 150%까지 가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뭐 1억짜리 빌라였다. 공시지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꽉 채워서 1억 5천을 받았던 거죠. 근데 공시지가율에서 126%로 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억짜리 빌라가 1억 2,60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전세금을 1억 2,600 이상 받으면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세입자는 당연히 저 금액 이상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존의 세입자는 1억 5천에 들어와 있고 다음 세입자는 1억 2,600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2,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이제 역전세 금액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 2억짜리 빌라가 본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보통 빌라 투자는 이제 집값의 한 20%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2억짜리 빌라였다. 그러면 내가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 금액하고 내 투자 금액하고 비슷해집니다. 물론 이제 저 역전세 금액을 돌려주고 다음에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돌려주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냥 내가 투자금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 집주인들의 경제력이 보통은 낮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사려면 그래도 뭐 1억, 2억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빌라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투자의 대상으로 빌라를 좀 삼았던 거죠. 이 말은 이 집주인들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아파트 집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낮으니까 뭐 전세금도 못 돌려주고 빌라도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 넘어가게 되고 보통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뒀으니까 허그해서 돌려주겠죠. 허그해서 돌려주는데 뭐 그럼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그에서 전세금 반환해준 금액이 올해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뭘로 해주나요? 바로 세금으로 해주는 거죠. 2조 7천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평년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요.
이제 허그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허그가 돈이 뭐 100조, 1000조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치가 거의 지금 다 다다른 거죠. 그럼 나중에는 허그에서조차도 이제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되는 거죠.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내가 왜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허그에서는 돈이 소진됐다,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허그에서도 그 집을 이제 경매로 넘겨서 돈을 또 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수율조차도 역대 최저입니다. 4년 전에는 회수율이 89%였어요. 2019년에는 이제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어떻게든 이제 집주인한테 받아내든 경매로 받아내든 했던 그 비율이 한 89%였는데 지금은 14%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회수가 안 되면 그 다음 사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못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사기가 진짜 많아요. 건축주랑 중개사가 짜고 이제 고스톱을 치는 거죠. 어떻게 치냐면은 이제 건축주가 이제 빌라를 지어서 그 빌라가 2억짜리 정도 되는데 이 빌라를 3억짜리로 속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뭐 예를 들면 2억 5천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 빌라를 사는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빌라를 하나 사는 거겠죠. 세입자를 끼고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2억짜리 빌라에 전세가 2억 5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나갈 때 제대로 이제 자기의 전세금을 받고 나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시가율의 이제 뭐 150%,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의 공시가가 한 뭐 1억 7천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1.5를 곱해서 그 금액까지를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줬던 거죠.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 뭐 2억 5,500?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세를 2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150%를 126%로 낮추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건데,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로 전환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더 줄여야 됩니다. 실은 더 줄여야 돼요. 왜 그렇게 공시지가의 뭐 100%가 넘어가는 금액을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것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넘는 금액의 전세를 들어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뭐 2억짜리 빌라면은 한 60-70%, 뭐 1억 2천에서 한 뭐 1억 5천 정도 전세를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되도록 정책을 내놔야지, 그냥 뭐 저렇게 공시지가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공시지가에 저렇게 뭐 150%니 126%니 이걸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런 전세 사기가 좀 이제 판을 치는 거죠. 사기꾼들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런 정부의 허점을 노려서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속히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사기치는 빌라가 작년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갈수록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빌라가 앞으로 3배가 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작더라도 뭐 빌라 25평짜리 가는 것보다 아파트 한 뭐 15평짜리 가는 걸 저는 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세라는 게 있고 매매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터무니없이 뭐 가격을 올려서 전세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작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고, 빌라는 100%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빌라는 무조건이고요. 아파트도 뭐 무조건이죠. 요새는 무조건인데, 아무튼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증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뭐 1년에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아끼려다가 전 재산을 이제 날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 아끼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날리지 않도록 좀 저렇게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전세대출 이자가 최근에 굉장히 높잖아요. 요새 뭐 한 4.5%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세대출 이자가 높다면은 월세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쌌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세 들어가야지, 전세대출 이자가 뭐 한 2%대 이랬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저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당연히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높다면은 뭐 월세랑 비등비등하다면은 차라리 월세를 들어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월세가 나중에 소득 공제도 되거든요. 따져보면은 뭐 안전도 측면에서는 월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있다가 목돈을 들고 있으면 기회가 올 때 집을 사기가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집을 사자, 무조건 비싼 집 사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또는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내가 플랜을 가지고 5년, 10년 계획을 짜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재테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저런 위험에서 또 지켜주는 하나의 든든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